안녕하세요. 용인의 우리벌입니다. 추석 명절도 이제 지났고요. 10월달 접어들면서 단풍이 들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추석 연휴가 길어서 이제 뭐 해외여행 가시거나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올해 들어 경기도 지역도 그 등검은 말벌이 뭐 말도 못하게 꿀벌들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등검은 말벌 퇴치하는데 좀 전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벌이 망가지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 알고 계시고, 또 공격당한 벌은 자연히 도태가 되겠죠. 도봉에 취약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이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꿀벌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벌을 관리를 해서 수입을 높일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 유밀기의 사양 관리. 그러니까 꿀이 들어올 때 이제 사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벌을 잘 기를 수 있나, 이런 것들이겠죠. 첫 번째, 분봉열의 방지. 양봉가는 누구나 꿀을 많이 뜨고자 노력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성적을 못 올리는 것이 분쇄가 약하거나 품종이 좋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분봉열의 억제가 가장 중요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야 한다. 유밀기, 꿀이 들어오는 시기에 분봉열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안에 있는 꿀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분봉이 나기 전까지는 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안에서 왕대가 익어서 태어날 때까지는 계속 그 왕대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나가려고 하는 벌들은 어디로 나가면 좋을지 또 장소도 찾아야 되고 이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그런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통의 선택. 이탈리안 종은 비교적 분봉열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순종을 구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일대 잡종 같은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풍토에 맞으니 이러한 종류를 구함이 좋다. 지금이 1960년대라고 봤을 때 지금 2020년이거든요. 이때도 일대 잡종을 구해서 쓰는 게 오히려 낫다 그랬는데, 지금은 잡종이 몇 대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저희도 벌을 기르다 보면 어떤 통들은 되게 사나워지고 있는데, 이런 통들은 이제 좀 너무 잡종이 심해져서 좀 안 좋은 쪽으로, 유전자가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 개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농진청에서 하고는 있으나 좀 자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저도 인공수정을 공부를 했었고 또 수정기까지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실험도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수펄에서 정자 채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왕벌에서 이렇게 정충을 집어넣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뭐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수펄 정자 구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또 그게 설령 이렇게 아주 조금 구해서 했는데, 그게 사실은 수정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정자 툭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스포이드로 빨아 올리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 익은 정자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용제다 타서 써보기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고 이제 다른 분이 그걸 구입해 가셔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 3분 정도뿐이 안 계시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외국에서는 그 수펄 정자를 팔기 때문에 흔히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처럼 흔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수펄 정자만 카니올란종, 코카시안종, 이탈리안종 해가지고 팔고, 그래서 제가 수입을 해보려고 했더니, 수입의 조건이 연구의 목적이던가, 그러니까 대학교나 연구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던가,
아니면은 그 수출하려고 하는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는 데는 하와이뿐이 없다 그래요. 하와이에 5년 이상 공장에 병이 없었다는 기록을 가지고 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상황이긴 해서 저 나름대로 좀 구입하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도 이 여왕벌의 잡종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더 재미도 있고요. 자연 분봉에 의하지 않고 반드시 개통 좋은 군에서 이충에 의한 분봉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이충하는 거는 어떤 공장이든 간에 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연세 드신 분들만 안 알고 계신데, 물론 이제 또 해서 팔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왕벌의 갱신. 분봉열이 잘 일어나는 것은 늙은 왕벌이에요. 늙은 왕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늙었다기보다는 전년도에 교미가 된 벌들은 대다수 분봉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새 왕벌로 갱신하는 것이 분봉열 예방과 번식에 좋다. 신왕이 이제 분봉을 안 한다는 얘기고요. 소초 넣기. 분봉열이 일게 되면 소초를 넣어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 이제 소초나 소비, 그리고 점일장, 봉판, 충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벌통 안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개체가 성충이, 그리고 벌들이 일하는 벌들이 많게 되게 되면 자연히 분봉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봉들이 많아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유봉들이 또 태어나면 그게 또 성충이 되기 때문에 일벌들이 되기 때문에 또 그 분봉열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넓혀주거나 아니면 꿀을 조금 없애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분봉열을 이제 좀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 벌집 없애기. 유충 벌집 없애기도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냥 벌집만 넣어주면 집을 만들지 않으니 유충판을 꺼내고 대신 소초를 넣어주면 아직도 식구가 차지 못했으니 차차 분봉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분봉열이 일지 않게 된다. 채밀법. 꿀을 채밀해버리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므로 활동을 자극하고 벌을 떨 때 어린 벌과 일벌이 혼합되어 분봉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벌을 채밀하면서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또 벌이 섞이게 되는 거죠. 꿀벌과 일벌이 섞여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분봉열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어린 벌과 일벌이 혼합돼서 분봉열이 방지된다는 얘기는 이제 이 책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개상을 얹으면 집이 확대되므로 분봉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개상을 올리게 되면 공간이 넓어지게 되죠. 넓어지게 되니까 자연히 이제 집을 더 짓고자 하거나 꿀을 더 채우고자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더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분봉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소문의 확대와 밑창의 개방. 요즘 벌통 중에서 이 밑창이 많이 있는 벌통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옛날에 이런 문헌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수입되어 있는 벌통을 보게 되면 수입되어 있는 벌통에서 거의 다 밑창이 있고요. 그 친구들은 또 이 위로 사양액을 주는 것보다 밑창으로 분리해서 사용해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문을 확대해서 공기의 유통을 충분히 해주고 이것으로 부족할 때는 밑창을 개방해서 서늘하게 해준다. 아무래도 자기네 육아를 하려면 온도를 35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올려서 하다 보면은 온도가 낮을 때는 벌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여름에는 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뭉치는 현상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는 이제 유밀기니까 아마 밤 기온은 많이 내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좀 더 시원하게 해주면 벌이 분봉을 나가지 않게 이렇게 자기네 개체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봉열을 소산시킬 수 있다. 기억 왕대의 파괴. 왕대가 생긴다는 것은 분봉의 징조이니 조속히 떼어버리면 분봉열을 늦출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벌을 털고 벌집의 귀퉁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조사한다. 저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왕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제 날짜가 아래서부터 며칠 뭐 왕대로 고치로 해서 며칠 그리고 왕대가 달렸을 때까지 16일인데 이때 일주일을 왕대 그 전에 왕대가 없었고 새로 생겼는데 왕대가 봤어. 이걸 안 떼내면 그 다음 주에는 분명히 이제 분봉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왕대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 이제 분봉열이 일부 있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최대한 덜 나가게 하려면 아까 위에 같은 방법을 쭉 쓰고요. 조사를 해서 자꾸 따줘야겠죠. 네, 따줘서 채밀할 때까지 꿀이 들어오는 거를 다 할 때까지는 지금 현재 왕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분봉을 하게 되면 세력이 약해져서 또 힘들고요. 벌의 분상과 소초 넣기. 어린 벌이 많이 오는 장소에 소초를 넣는다. 그리고 전 봉분을 털어서 뒤섞는다. 이게 소초고요. 옛날에는 이제 소초를 이렇게 밀랍으로 제조를 했다 그래요. 어린 벌 없애기. 밀집하는 벌집을 깨고 약소분을 보충하며 벌집이나 소초를 넣어준다. 이 소초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수펄과 수펄 구더기를 없애고 수펄을 철저히 구제하고 수펄 구더기의 덮개를 잘라버린다. 이 수펄도 분봉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요. 수펄은 그 전서부터 벌써 24일 정도 돼야 태어나는데 그 전서부터 미리 준비를 하게끔 되기 위해서 여왕벌들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는 거고요. 그거를 없애주면 이제 수펄 개체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분봉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산란 제한. 유밀기에 채밀하기 위해서 왕벌의 산란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산란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개상을 사용하든지 12매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12매상은 거의 없고요. 억제를 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죠. 억제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왕롱이라 그래서 가다둬서 하는 방법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유밀기가 지나게 되면 개체수가 확 줄어들어요. 산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그 세력을 유지하기에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또 뒤에서 뒷벌이라 그래서 계속 본래 공장에서 벌들을 지원벌들을 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벌들을 계속 보충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여왕벌을 가두는 걸 많이 하고요. 집짓기. 소초의 감별. 방이 깊고 파라핀이 덜 섞인 두꺼운 소초가 좋다. 파라핀이 덜 섞인 밀랍이 된 소초가 집을 잘 짓죠. 소광, 줄매기 3선 또는 4선으로 철선 굵기는 23번 선의 연철이라야 한다. 가야금 소리가 나도록 줄을 고른다. 옛날에는 직접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써주신 것 같아요. 소초 붙이는 법. 벌집 틀 안에 소초가 들어맞고 사면에 1에서 1.5cm 공간에 있게 소초를 그림과 같이 붙인다. 요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붙인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기로 이렇게 척 하면 탁 붙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미 삼아서 직접 만들어 쓰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소초 밑에 벌집들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마같이 생긴 받침으로 철선이 소초 위도록 가게 하고 그 위로 철선 매선기로 누르면 된다. 매선기는 큰 못의 머리를 줄 칼로 삼각형으로 철선이 들어가도록 만들고 불에 달군 후 철선 위를 당기면 양쪽에 소초가 녹아 잘 붙는다. 이게 이제 그 안에 철선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열을 가해야지만 밀랍이 녹아서 이게 같이 붙어 있고 집을 져도 무게 때문에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전기로 이렇게 척하면 순간적으로 탁 녹아서 붙게끔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인두 같은 걸 달구어서 하던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벌집 틀. 윗대 구멍에 삽입된 소초가 밀착하도록 밀을 녹여 붙이거나 양초에 불을 켜서 한두 방울 떨어뜨린다. 요 가운데 보면 철선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달라붙는 곳입니다.
소초를 넣어줄 때 주의할 점. 외부로부터 꿀이 안 들어올 때 넣어주면 소초를 쏜다. 외부로부터 꿀이 안 들어올 때 넣어주면 소초를 쏜다. 이게 아마 이제 구멍을 낸다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꿀이 안 들어올 때는 설탕 사용을 해주면 즙을 잘 짓는다. 덧집을 날 때 넣어주는 것이 가장 좋다. 될 수 있으면 어린 벌이 많이 나온 통에 넣어주면 수펄방이 없는 일벌방만 짓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어린 벌들이 많은 통에 넣어주면은 이 일벌들을 더 산란하려고 즙을 더 잘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봉 나온 통에다 넣어주게 되면 뭐 하루에 한 장 정도는 무난하게 지어 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소초는 일몰후에 넣어주는데 넣기 2-3시간 전에 중간을 뻐기에서 이렇게 소초가 쭉 붙어 있으면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주라는 얘기죠. 뻐기에서 벌집 한 장 들어갈 자리를 벌려둔 다음에 이렇게 틈을 둔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벌이 좋으면 벌써 요만하게 덧집을 달아요. 그런 다음에 넣어준다. 이제 그러는 얘기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벌들을 원체 잘 기르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벌들이 다 모여서 집을 짓게 되는데 잘 짓는 통에서는 하루 저녁에 다 지을 수도 있다. 1군이 지을 수 있는 수는 밀원 여하에 달려 있지만 일매가 10매를 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일시에 많이 짓도록 할 것이 아니라 유밀기에 2매 정도씩 짓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개는 밤꽃 계절에 많이 짓는데 밤꿀이 식용으로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벚꽃꿀 들어올 때서부터 이제 소초 작업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벚꽃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집이 일시에 낮에는 되게 따뜻하고요. 밤에는 물론 기온이 떨어지지만 그때 산란을 많이 하려고 집을 많이 짓거든요. 그럴 때 뭐 이렇게 계속 넣어주면서 집을 짓고 또 한쪽으로는 꿀도 받고 한쪽으로는 산란도 받고 이렇게 3가지 방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벌집의 수리, 밀방에 수펄이 많거나 소충으로 인하여 구멍이 뚫어져 못쓰게 된 부분을 자르고 그 구멍에 맞도록 소초를 오려서 꿀이 잘 들어올 때 넣어주면 깨끗하게 짓는다. 최하단이 잘 안 지으니 이런 것은 천연적으로 분봉된 통에 넣어주도록 한다. 벌집이 조금 손상이 되었어요. 손상이 되었어도 어지간한 거는 벌들이 다시 다 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수펄집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수펄집으로 수리를 하던 일벌집으로 수리를 하던 수리를 해서 써주는데 만약에 수펄집으로 수리가 되었다면 점일장으로 쓰면 좋겠죠. 꿀뜨기 시기, 꿀 뜨는 시기는 주 밀원에서 꿀이 가득 차고 점일장을 덮은 후 꿀의 농도가 봄에 비중계로 42도일 때가 좋다. 꿀 뜨는 시기는 비중계로 봤을 때 여기 42도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즘은 이렇게 그 당도 측정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수분 19%, 뭐 20%, 21%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납품을 할 때는 2, 3% 정도 돼서 떠야 또 많이 또 더 뜰 수 있기 때문에 농협에 납품할 땐 그 정도 상황에서 뜨고요. 이제 천연꿀로 뜨시는 분들은 19% 정도 됐을 때 뜨게 됩니다. 19%가 떠야 이제 그 수분이 작기 때문에 꿀 상태도 계속 유지하면서 아주 먹기에도 좋고 당도도 아주 괜찮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 19% 정도에 뜨고 있습니다. 물론 더 낮아도 괜찮아요. 더 낮으면 낮을수록 상품 가치는 있지만 더 낮게 했을 때 꿀의 양은 현저히 더 줄어든다는 거죠. 순서 벌을 털고요. 그림 33과 같이 이렇게 벌을 털고 상포를 벗긴 뒤에 훈연을 하고요. 훈연은 쑥을 말렸다가 쓰도록 하는 것이 좋다. 벌을 터는 방법은 그림과 같이
상단에 쥐고 가볍게 2, 3회 이렇게 틀죠. 이렇게 막 흔들어 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그대로 소비가 흔들리지 않게 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벌들도 덜 끼어서 죽고요. 혹시 애완벌이 거기 붙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서 털어줘야 됩니다. 남은 벌은 벌집의 상단 중간에 그림 35와 같이 두드려서 털고요. 이렇게 이제 밖에서 털고 붓으로 소비죠. 봉솔로 털고요. 네. 미국에서는 2, 3단의 개상을 놓기 때문에 석탄산 용액을 뚜껑에 접시였다가 씌우면 석탄산이구나 이게. 석탄산 용액을 뚜껑에 접시였다가 씌우면 밑으로 내려간 뒤 개상을 떼어낸다. 예. 외국에서는 저희가 공부할 때 책을 보면 꼭 1층은 잘 안 뜨고요. 2층이나 3층에서 뜨는데 벌이 없어요, 얘들은. 이렇게 무슨 용액이나 이렇게 저희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훈연기를 대다수 썼다면 22년도, 23년도에 나온 것들이 이 뿌리는 이제 훈연제 대용으로 해서 벌이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걸 이제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판매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밀원을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실험해 보니까는 되게 내검할 땐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아마 꿀을 뜰 때는 벌이 내려가는 속도가 있어서 저희는 성질이 좀 급하잖아요. 빨리 뚜껑 열고 빨리 털고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더 효과적인지는 좀 시간을 재볼 필요가 있지만 아마 누군가 뚜껑을 열고 보조가 미리미리 뿌려놓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밀상은 뚜껑을 씌우는 것보다 편리하게 좀 큰 상포를 한쪽 면만 못을 쳐서 고정시켜서 해주는데 이게 해보니까는 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벗기고 집어던지게 되고 해서 못을 쳐서 고정시키니까 별로 이제 벌 털고 이럴 때 별로 효과적이지가 않아서 저도 이렇게 틀어주고 있습니다. 꿀 칼질을 한다. 덮개가 덮인 저밀빵을 이제 꿀칼로 이 밀도라 그러죠. 밀도로 뚜껑을 떼고요. 원심 분리기에 넣는다. 원심 분리기가 놀지 않게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통 위에 분리기를 장치한다. 가볍게 이렇게만 돌리면 꿀이 빠진다. 이때는 아마 수동이었을 확률이 높고요. 저희는 요즘 다 자동으로 쓰고 있죠. 분리기에서 나온 벌집을 정리한다. 저밀방을 돋구고 꿀을 넣기 때문에 다음에 벌이 꿀을 넣으면 편리하니 이것은 소강대의 두께가 일치하게 깎는다. 이제 일치하게 잘 깎아주면 다음번에 쓸 때도 되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야 될 때는 급할 때는 그냥 이렇게 쭉 밀어서 그냥 꿀만 빼내고 다시 써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내검할 때 또 이렇게 싹 한 번씩 다듬어주고 합니다. 수폴방은 깨끗이 깎는다. 알이나 구더기가 없는 벌집을 따로 보관한다. 다시 넣어주면 다시 이제 자기네들이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다수는 이제 물어서 버리고 상한 것들은 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벌집을 벌통에 넣는 때는 유충판이 일치되도록 다시 넣어줄 때 이 충판은 같이 이렇게 쭉 일렬로 이렇게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 하나 넣어주고 여기 하나 넣어주고 또 다른 소총 넣어주고 이러면 안 되고 일렬로 쫙 스트레이트로 넣어줘봐 이런 얘기입니다. 균형을 잡히도록 넣어 주어야 한다. 꿀 끓 때의 주의. 유밀기에는 꿀을 다 떠도 좋다. 붙어있는 꿀만 먹어도 3일은 살 수 있다. 다 따도 거기에 찌꺼기 꿀이 남아있겠죠. 외벽에 꿀이 남아있는데 그런 것만 먹어도 3일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꽃이 다 피어갈 때는 분세에 따라 저밀된 벌집을 남겨야 한다.
끝물이라 그러는데 끝물에서 꿀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먹이가 너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남겨주던가, 안 그러면 우리 전장에서 배웠듯이 또 사양을 해줘야 됩니다. 10매군이면 3매 정도 남긴다. 이렇게까지 많이는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당일치기로 가니까 한 장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잘 견디는 것 같아요. 땅 밀원으로 이동할 때도 심장을 남기고 꿀을 떠야 한다. 꿀뜨기는 반드시 유밀기를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이제 이동할 때 이럴 때는 당연히 꿀을 떠야 온도도 낮출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가을철 메밀 꿀뜨기는 늦어도 9월 중순 이전에 끝나도록 해야 하며 하되 출입구를 축소시키고 특히 도봉에 조심해야 된다. 요즘은 가을 꿀 뜨시는 분들은 아마 토종벌을 하시는 분들 외에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을에 꿀을 뜨시게 되면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꿀이 이제 사양을 하기 전에 꿀이 많이 차 있다면 그럴 때는 이렇게 빼가지고 월동먹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요 꿀이 천연 꿀이다, 정말 그 깨끗하고 좋은 꿀이다라고 방꿀 이후에 이렇게 봐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되면 모아놨다가 다른 곳에서 채미를 하기도 합니다. 가을 꿀뜨기는 볕이 들어올 수 없는 방안이나 모기장 속에서 할 것이며 추위가 닥쳐오면 유충을 끌어낼 염려가 있으니 축소시키고 개상인 경우에는 해체를 해서 내려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꿀 용기에 잘 차게 되나를 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밑통에 꿀이 넘게 되는 수가 많다. 꿀 용기에 채울 때 이렇게 용기를 잘 봐가면서 담으라는 얘기입니다. 분리기에서 나온 꿀은 유충이나 밀조각, 벌 빠진 것 등이 있어 불결해 보인다. 채를 떼고 걸러야 한다. 초롱 한 개를 반분하고 한쪽 밑에다가 가는 철망 그림 37과 같이 되면 훌륭한 채가 된다. 이것을 드럼통 구멍을 대고 위에서 꿀을 부으면 된다. 이렇게도 하지만 요즘은 망 자체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약재를 짜는 망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들은 꿀이 잘 안 빠지고 해서 이제 스타킹 같은 거를 스타킹을 새로 사서, 신던 거 아니고요. 새로 사서 깨끗이 다시 세탁을 하고 해가지고 스타킹을 쓰기도 합니다. 스타킹이 거름망 역할도 되게 많이 하지만 신축성이 있어서 좀 꿀이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좀 이렇게 늘어나서 보관하는 그런 용도로도 되고요. 어쨌든 거름망 역할로는 가장 좋다라는, 찢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기, 원거리 이동이나 많은 꿀을 뜰 때에는 드럼통이 제일 좋고요. 먼저 드럼통을 채워 기름기를 완전히 없앤 뒤 자갈과 물을 넣고 굴리면 깨끗하게 닦는다. 통 안에다가, 요즘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세척기계도 좋아졌고 고압 세척기도 있고 해서 꿀은 또 꿀 닦는 용으로만 쓰기도 하고요. 드럼통이 좀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그 뒤 불에 말리고 드럼통이 불에 달갔을 때 밀을 넣고 굴리면 밀이 녹아 밀랍을 얘기하는 겁니다. 벽에 붙어도 녹이 슬지 않게 된다. 드럼통 한 개에 밀 350에서 500g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이 도포를 해줘야지만 이제 그 드럼통 자체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더라도 기름 같은 경우는 안 그렇겠지만 꿀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 손상된 부분이 녹이 나겠죠. 녹이 나게 되면 이게 같이 그 꿀에 녹물이 섞이게 되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밀랍으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라는 얘기예요. 포장, 유리병 포장, 양철통 포장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 포장에 의해 출품하게 된다. 밀짝이 꿀을 뜬 후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 밀인데, 이것도 꿀에 지지 않는
꿀묻지 않은, 꿀해지지 않는 귀중한 물질이다. 용도는 소초, 화장품, 구두약 등의 제조나 방수제 등으로 사용된다. 외국에서는 밀랍은 그 치즈에 싸는 치즈가 이 비닐에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게 되면 치즈가 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밀랍을 한번 살짝 입히고 그리고서 비닐로 넣어주면 치즈가 오래돼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벌을 살필 때 생긴 덧집도 모아둔다. 꿀을 뜬 뒤 채로 거르고 꿀기가 없는 밀은 물을 부은 뒤 60도 정도 가열을 하면 녹는다. 요즘은 그 인덕션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전기 꽂으면 온도 해가지고 이렇게 녹여서 60도 정도 되면 녹는 정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제가 팔팔 끓여보니까 밀랍이 노랗게 돼야 되는데 끓이면 끓일수록 자꾸 하얗게 변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끓여서 쓰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걸 써서 물하고 같이 이제 끓이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게 60도 정도면 사실 뜨겁습니다. 사람 돼요. 이게 화상 입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 뜨겁기는 한데 100도처럼 팔팔 끓이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렇게 돼서 좋은 밀랍을 60에서 64도 정도 가열하면 녹으니까 그 정도로 하시면 좋고요. 밑에 이제 냉수통을 하나 이렇게 받쳐두고 따르면은 밀랍은 밀랍끼리 물 위에 떠요. 암만 무거워도 밀랍은 물 위에 뜹니다. 예, 그래서 그 비행기에 뭐 블랙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밀랍으로 포장하기도 한다고 해요. 마포 보자기에 녹은 밀을 짜고 녹은 밀을 넣고 짜면 냉수에 떨어지니 식히면서 뭉치게 된다. 저는 해보니까 제가 실험해 본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덩어리로 만들지 않고요. 물론 이거 덩어리로 쓰시는 분들은 그걸 녹여서 쓰는데 밀랍이 한번 굳으면 다시 녹여서 써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톡으로 썰어, 칼로는 힘듭니다. 칼로는 안 되고요. 톡으로 썰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저는 종이컵, 일회용 종이컵, 네, 이런 종이컵으로 밀랍을 이렇게 뜨게 되면 이 안에서 밀랍이 딱 굳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하나를 뜯어서 그 쓸 만큼 초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2개가 필요하면 2개 또 녹이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커피보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커피보드 아예 버리실 생각하고 이걸 밀랍 작업을 하셔야 돼요. 편하기는 커피보드도 되게 편합니다. 그냥 너무 팔팔 끓어서 좀 좋지 않은 단점도 있는데 온도 조절이 가능한 커피보드면 훨씬 좋겠죠. 잘 안 닦인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돼서 또 이제 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익힌 문제 보겠습니다. 벌을 사들이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른봄이나 무화기, 늦은 가을 등의 벌을 살피는 시간은 어느 때가 가장 적합한가? 네, 적합한 시기가 있죠. 도봉을 예방하는 방법. 요거 도봉 예방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사양시킬 때는 밤과 낮 어느 때가 좋은가? 네, 어느 때가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월동 사양을 할 때 겨울철에 월동, 이제 집중적으로 요즘 할 때가 월동 사양이죠. 설탕과 물의 비율을 얼만큼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것들 지금은 되게 많이 정보가 좋아져서 이때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산란권을 확대시키는 방법 말해보아라. 군세를 조절할 때 유밀기와 무밀기에 달리할 점은 무엇인가? 왕벌이 유산을 하거나 한 구멍에 알을 2개 이상 낳을 수도 있다. 이런 왕벌이 있을 때 일벌들은 개 왕대를 달게 되는데 몇 개의 왕대를 만드는가 확인가를 관찰해 보자. 요거는 여기 교과서 내용이 없었던 걸로 나오는데 이 개왕대라고 하지 않고 갱생왕대라고 그러죠. 미국 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말로는 개왕대라고 그러네요. 갱생왕대를 만들게 되는데 몇 개 만드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고요. 되게 많이 만들어요. 그냥 숫자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계산군에 대한 벌집의 배열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아라. 계산군 전에 한번 이렇게 1층에는 유밀, 점일장, 유충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동 양봉에 있어 짐을 뿌릴 때 주의할 점 무엇인가? 분봉열의 분봉열의 해를 보아라. 분봉열을 하게 되면 나쁜 것들이 있는데 나쁜 것들을 이제 얘기해봐라 그 얘기죠. 가을철 꿀을 끌 때 주의할 점. 요즘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꿀 냄새 맡으면 벌들이 좀 흥분하는 그런 게 있겠죠. 다음번서부터는 이제 분봉에 대한 얘기가 또 쭉 나오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양봉 관리나 그 전에 했던 양봉 관리나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기초를 가진다는 의미에서는 옛날 거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렇게 변해갔다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확장력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거나 이렇게 취미 양봉을 하시거나 이러실 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도 다니시고 벌도 기르시고 뭐 투잡하시느냐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1년, 2년, 3년 정도만 하시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만 쌓이게 되면 그렇게 크게 매달리지 않아도 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재미도 있습니다. 수익도 그때부터 좀 생기게 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다음 편에 이제 계속 교과서를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단풍이 이제 좋아지는 10월달이 되었습니다. 산 구경도 많이 하시고 공장 주변에 또 이제 단풍 들게 되면 화재도 이제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 화재나 지금 말벌들 등검은 말벌은 그게 등검은 말벌은 저거라 그래요. 황소개구리처럼 생태 교란한다 그러죠. 생태 교란종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식력도 되게 빠르고 한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계속 갈수록 날씨도 더 안 좋아지고 양봉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악천후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고요. 그리고 저렇게 또 천적들이 자꾸 많이 더 번식이 되고 하는데 힘드시더라도 잘 참고 이겨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0월달도 행복한 한 달 맞이하시고 계속해서 열심히 한번 길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용인에 있는 우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